자, 69번에 보면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px 더하기 2가 있고 이거의 전체 제곱입니다. 이것이 x 빼기 a 그리고 x 빼기 2a 더하기 4가 있는데 얘를 만족시킬 때 P1의 값의 합은 얼마가 되느냐라고 되어 있고 얘를 만족시킬 때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문제 구조를 먼저 볼게. 이게 핵심이 뭐야? 좌변이 뭔데? 완전 제곱식이지. 그럼 우변도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겠지. 오케이? 그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x제곱에 마이너스 3a x에 더하기 2a 제곱 플러스 4야. 이게 내가 n제에 똑같은 문제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똑같은 문제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얘도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판별식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나와야 되는 거고 얘가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되니까 b제곱이니까 9a 제곱이죠. 마이너스 8a 제곱에 마이너스 16입니다. 이게 얼마? 제로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면 a 제곱 마이너스 16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고 이 말이 a가 될 수 있는 게 누구 있어? 4랑 마이너스 4가 된다. 이가 됐어? 이가 됐지? 그럼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잘 들어보세요. a가 4가 되는 케이스가 있을 거란 말이지. a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케이스가 있을 거란 말이지. 두 가지가 됩니다. 두 가지. a가 4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자 a가 4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4를 집어넣어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얼마가 돼? 12x야. 근데 여기서 시간을 좀 줄여야 되거든. 보통 학생들은 어떻게 해주느냐 이 4를 여기다 대입해서 시간을 낭비해. 근데 지금 이 4라는 수치는 어떤 수치인데? 판별식이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수치지. 그럼 자동으로 얘가 무슨 식이 되겠어? 완전 제곱식이 되겠지. 완전 제곱식은 방정식으로 봤었을 때 뭘 가져? 중근을 가지지. 중근을 가지니까 같은 근이 두 개 나온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까지 이해돼요? 다시. 자, 그래서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같은 근이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 합이야. 합이 얼만데? 10이지. 합이 10이지. 그럼 중근은 누구였겠어? 그래. 그러니까 얘가 뭐야? 바로 x-6의 제곱. 그렇게 계산량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엄청 많이 사용하는 테크닉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안 쓰면 본인만 손해야. 그럼 같은 방식으로 여기 봅시다. 여기 집어넣어. x제곱에 뭐가 돼? 플러스 12x거든. 오케이? 그럼 얘는 뭐야? 합이 얼마야? 합이 마이너스 10이지. 그러니까 중근을 가져야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0이니까 절반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6이지. 그럼 중근이 마이너스 6이란 얘기지. 중근이 마이너스 6이란 얘기니까 x 플러스 6의 전체 제곱이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 이해되죠? 그래서 합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합인데 같은 두 분이잖아. 알파랑 알파를 더해서 합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가 한 개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잘 들어봐. 아, 그러면 쌤, 얘가 px 더하기 2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네요. 맞아요? 맞다고? 맞아. 자, 맞는데 그래서 px 더하기 2는 x 빼기 6입니다. 이게 틀리다. x 빼기 6만 보시면 안 되고 제곱해서 갔기 때문에 똑같아도 되지만 뭐만? 부호.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다 해놓고 제일 끝에 그냥 밥상에다 젤을 팍 뿌리는 거야. 밥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못 먹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px 더하기 2가 뭐가 돼? x 더하기 6이 되거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넘겨주고 하면 되는데 자 얘들아 가볼게. 해볼게 이제 2를 빼면 되잖아. 얘도 2를 빼면 되잖아. 여기도 뭐야? 2를 빼면 되잖아. 여기도 2를 빼면 되잖아. 그럼 생각을 해. 잘 들어봐. 어차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P1의 모든 값은 합이지. 근데 봐. P1을 여기다 원을 다 집어넣는 거야. 쭉 집어넣어서 싹 다 합한다 치자. 그럼 또 다 계산해. 따로 계산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 왜? X에다 1을 대입하든 2를 대입하든 3을 대입하든 좀 하는 친구들은 계산 안 합니다. 왜? 다음 얼마인데?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얼마인데? 0이잖아.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얼마인데? 0이잖아. 그럼 뭐만 계산해버리는데? 마이너스 2가 4번 나오네. 마팔이 답이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다시 보통 학생들은 P1의 모든 합이라고 하면 여기다 1 대입해서 마이너스 7 여기 1 대입해서 3 이렇게 일일이 다 계산할 거란 말이야. 그렇게 계산 안 한다고 좀 하는 친구들은. 왜? 어차피 뭐야? 이 덩어리 더하면 0이고 이 덩어리 더하면 0이니까 남는 것만 다 더해준다고. 그러니까 얼마야? 마팔이 바로 답이라고. 오케이? 됐어?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자 74번 끝났고요. 89번 봅시다. 89번이야. 89번에 2차 다항식이 있어요. 자, 2차 다항식이 2차 방정식이구나. x제곱 더하기 2a의 x 마이너스 b는 제로가 돼. 그리고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 누가 되느냐 하면 12가 됩니다. 자, 두 자연수 a, b의 모든 순서쌍을 구하시오. 자연수입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서쌍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얘가 되는데 a, b는 자연수고 얘를 만족시킨다. 그렇게 되어 있는 a, b의 순서쌍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볼게. 얘도 이제 봅시다. 뭘 해주면 될까요? 얘 같은 경우에 두근의 차공식 기억나? 두근의 차공식 가르쳐줘도 안 해. 줘도 안 해. 봐. 절대값 A분의 루트 D입니다. 그리고 절대 여기 저 D에는 뭐를 쓰면 안 되느냐 하면 반근 쓰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근의 공식 그대로 써야 되는 거야. 우리 뭐 알아? D 뭔데?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어? 4AC 그대로 쓰셔야 돼. 그래서 절대값 A분의 루트 D는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두 근의 차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정리하면 뭐를 해줄 수가 있느냐 가볼게요. 쭉 하시면 절대값 A 1 적어놔봐라. 루트 D죠. 루트 D입니다. B제곱 4A제곱 마이너스 4A니까 플러스 4B. 이 값이 누구보다 작다? 12보다 작습니다. 양변 제곱합니다. 그래서 4의 A제곱 플러스 B가 되는 건데 얘가 12 곱하기 12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누구를 약분해주면 되겠죠. 알겠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가 돼. 얘가 누구보다 작아? 36보다 작아 라는 거잖아요. 오케이? 36보다 작아. 됐어? 그럼 가봅시다. 순서상 찾아야 되잖아. 순서상 찾아야 돼. 일일이 다 노가다 하면 되는데, 자
A에다가 1을 대입해서 B 찾고 2를 대입해서 B를 찾고 3을 대입해서 B를 찾고 하시면 돼요. 오케이? 하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 36보다 작은 자연수잖아. 맞지? 그럼 36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누구부터 들어가? 35. 오케이? 그래서 이 식을 바꿉니다. 35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꿉니다. 일단 시간을 조금 줄인다라고 하면 오케이? 됐어? 그리고 두 번째 결국에는 1을 대입하면 B가 몇 개 나와? 34가 나오겠지. 맞아?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 31. 근데 그러면 B라는 녀석은 35에서 뭐를 빼주면 A 제곱을 빼주면 개수가 나오는 거 아니야? 1 대입하면 몇 개 나와? 34개. 2 대입하면 31개. 끝. 오케이? 그래서 A에다가 누구를 대입해서? 그렇죠. A에다가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하고 5까지 대입하면 게임 끝이겠네. 오케이? 이해되죠? 1 왜? 6 하면 넘어가잖아. 1 대입한 거, 2 대입한 거, 3 대입한 거 다 더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혹여 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얘기고. 자, 넘어갑시다. 105번 봅시다. 105번. 아, 105번입니다. 강의실 비나? 두 탕을 비워야 되는데. 강의실 한 개 더 비워야 되는데. 보자.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허수지가 존재하도록 하는 두 정수 A, B에 대해서 m 더하기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m 더하기 n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m 플러스 n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G가 허수입니다. 됐죠? 그리고 m과 n은 정수입니다. 가족분 봅시다. G제곱에 mg에 m은 얼마다? 제로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조건입니다. 나조건에 G 더하기 G바가 얼마야? 8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면 정수 mn에 대해서 저거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m 더하기 n이구나. 미안, 아무 생각 없는 지금. 가볼게. 얘들아, 이게 허수거든. 근데 물어보자. 이 정도는 할 거라고 봅니다. 부담 100배 주기. 나 이 정도도 못하는데 뭐야 라고 자책하지 말고, 그러니까 결국 종이 한 장 차거든. 종이 한 장 차야. A 더하기 B 얼마입니까? A야. A인 거 알겠지? 믿기지 않겠지만 이 A입니다. 오케이? A 더하기 B 얼마야? 알잖아. 쑥스러워하지 말고. 왜 그래 쑥스러워하냐? 야, 나중에 나는 친구 요즘에는 자기 어필을 해야 되잖아. 마음에 드는 남자가 딱 있어. 뭐 어떻게 해야 돼? 나 니 좋아한다. 그럼 좀 리드하는 거. 리드. 일로 와. 요즘에 초식 남들 많잖아. 초식은 많아. 끌고 다녀. 야, 일로 와. 가자. 내가 앞장설게. 따라와. 그렇지. 끌고 다니고 그래. 알겠지? 뭐냐 하면
A 더하기 B가 얼마냐? 3입니다. 그리고 AB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왜 그럴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왜 저게 될까? 얘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 이꼴 제로라는 이 방정식에 해가 AB가 나오는 거야. 이게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같은 구조의 등식을 봅니다. 결국에는 x 자리에 뭐가 다르니? 그렇지. 여기에 A 대입하면 얘가 나오고 B 대입하면 얘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개념서에 나와 있는 게 이쪽 방향은 정말 잘 나와 있어. 근데 반대 방향이 안 나와 있으니까 반대 방향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돼요. 이까지 됐어? 됐지? 저 위에 봅시다. 얘를 보잖아. 그럼 이게 관계식이 하나 나오잖아. G가 무슨 수야? 허수지.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그렇죠. 여기에 바를 씌운 것 또한 등호 0이 되더라 라는 얘기에서 뭘 해줄 수 있다? G 바의 제곱 더하기 M 바 어차피 바거든. 바 붙이나 안 붙이나 실수니까 G 바가 되겠고 더하기 M 이꼴 제로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 그렇죠. 아, 같은 구조잖아. G 같은 구조잖아.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x제곱 플러스 mg가 아니고 mx구나. 더하기 n 이꼴 제로. 이 방정식에 해가 누가 된다? 지바. 이렇게 되겠네. 지바가 되겠네요. 이거 이해돼? 대입하면 만들어지잖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아, 바로 m이 바로 여기 있는 이 m이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m이 얼마야? 8. 아, 8이 아니네. 마이너스 m이 8이죠. 그래서 m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8 하나 나오겠네. 잘했나요? 이해가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줄 수가 있느냐? 또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켤레가 8인데 우리 얘를 살짝 바꾸면 얘가 실수 부분에 몇 배가 돼? 2배가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G를 적을 수가 있잖아. G를 적을 수가 있는데 그 G가 뭐가 되느냐? 4 더하기 BI가 되겠죠. B는 0이 아닌 실수라서. 오케이? 저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N은 결국에는 누구야? N은 결국 누가 된다? 16 더하기 B 제곱이 되겠지. 왜? 실수 부분 제곱, 허수 부분 제곱이라고 했잖아. 됐어? 됐지? 이까지 됐어? 이해되죠? 근데 거기 봅시다. 뭐라고요? 정수들 중에 최소값이 됩니다. 정수들 중에 그럼 봐. 들어봐. 정수잖아. 그러면 m은 이미 고정났잖아. 마이너스 8이잖아. n은 고정되어 있잖아. 근데 이거 전체가 얼마나 나와야 돼? 얘가 정수라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최소값을 구해야 돼. 그럼 최소값을 구하려면 이 값 전체는 정수로서 누가 가장 작은 값이야? 누가 가장 작은 값이야? 조금만 더. 누가 가장 작은 값이야? 16이 가장 작은 값인 것 같지? 왜? B가 0이니까. 근데 B가 0일 수 있어 없어? 거기 함정이 박혀있는 거야. 뭐라고 그랬어? 허수라고 그랬잖아. 허수니까 B는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저런 실수를 놓치지 말라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값이 가장 작으려면 정수로서 가장 작으려면 16이야? 아니지. 누군데? 17이야. 17이야. 오케이? 다르니? 그래서 얘가 17이야. 그 값이 얼마야? 19. 19 같은 소리가 9지요. 오케이? 됐지? 9. 다르니? 이거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2차 함수 파트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할까요? 그러니까 한 개만 합시다. 어차피 나올 문제 하나만 딱 하고 마무리 지을 겁니다. 이제 들어봐. 140번입니다. 140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140번입니다. 이번에 시험 쳐서 알잖아. 시험 쳐봤지? 30번까지 풀어봤잖아, 맞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필요 없어. 그거는 일단은 이제 지금부터 고등학교 1학년 내용들이 이제 모의고사로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30번에 준하는 문제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경험은 해야 돼. 경험을 해야지 이제 난이도가 저 정도 수준까지 나온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그걸 알아야지 이제 점수를 쌓을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렇지? 근데 잘 봐봐. 이제 140번 문제가 30번이야. 근데 30번이 어떻게 풀리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보는 것도 중요해. 이게 어떤 식으로 풀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140번입니다. 140번 맞나? A와 B가 양수. A, B가 양수인데 fx가 나와 있어. 4분의 1에 x-4의 전체 제곱이고 A야. 이거 다 보고 꼭지점의 좌표가 4,A고 뭐 모르는 사람 없을 거란 말이야. 저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될 거란 말이지. 자, 그런데 gx가 있어요. gx가 bx 플러스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hx가 마이너스 b분의 1x 더하기 7이 되더라. 자, 저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직선이네. 둘 다 직선이네.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직선이 맞나 안 맞나? 맞을래? 맞나 안 맞나? 맞지? 얼마로 맞아? 얼마나 맞나? 어디서 만나? 뭐야? 보자마자 보이는 거 아니야? 어디서 만나? 아니 Y축에서 만나잖아. 어디에?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7. 그래. 보라고. 0,7에서 만나잖아, 둘 다. 뭐하냐 지금? 0,7. 쫄지 마. 어차피 사람이 만든 문제야. 무조건 풀리게 돼 있어. 안 풀리겠냐? 우리가 7대 만제 이런 거 풀 거는 그런 거 아니잖아. 다 풀려. 다 풀린다니까. 문제는 이제 이게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빈 부분들이 하나씩이 여러 부분이 있으니까 잘 안 풀리다 안 풀리지. 풀려. 0,7입니다. 됐지? 0,7에서 만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좀 특이하네. b랑 마이너스 b분의 1이래. 뭐야? 저기서부터 이제 생각해야 돼. 기울기의 곱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이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뭐다? 직교합니다. 두 번째 사실. 두 번째 정글. 얘가 직교하네. 얘 좋아하는 기호 있잖아. 맞아? 직교합니다. 됐어요? 안 좋아하는 척 하지 말고. 야, 본심은 속일 수가 없어. 뭐 사람 다 똑같지. 자,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좀 더 있습니다. 쭉 가가지고 fx 빼기 gx고 fx 빼기 gx고 fx 빼기 hx예요. 두 개 곱했을 때 16분의 1에 x 빼기 알파의 n승 x 빼기 베타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이 존재한다. n이 1 또는 2 또는 3 사이에 들어있다. n이 존재한다. 자, 여기서부터 짜증납니다. 여기서부터 짜증날 거야. 짜증날 건데 내가 다 해석을 해줄게. 자, 그러면 일단은 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뺀 함수라고 할게. 뺀 함수라고 할게. 뺀 함수. 뺀 함수는 누구와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딱 누구와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만나는 상태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y는 fx가 있습니다. y는 gx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어? 이거 됐지? 알파와 베타에서 만난대. 오케이? 알파에서 베타에서 만난대.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알파 콤마 f 알파 이자 g 알파가 되겠지. 오케이? 같은 값이지. 베타를 집어넣으면 베타 콤마 f 베타 이자 g 베타가 되겠지. 이거 납득가? 그럼 다 알겠어. 좋아. 그러면 이까지는 되니? 두 함수가 따로따로 있을 때 fx랑 gx랑 같도록 만들어 줬었을 때 이 방정식의 실근이 누구야? 그러면 실근 누구야? 알파랑 베타인 거 알겠어요? 이해돼? 이해되죠? 이해되죠? 실근이 알파 베타인 거 알겠어? 여기까지? 왜? 아니 얘랑 얘랑 서로 같다라고 두면 같다라고 뒀었을 때 방정식 실근이 얘잖아. 오케이? 그러면 자 뭐를? 이거를 이항시키잖아. 이 방정식의 실근과 이 방정식의 실근이 차이가 날까 안 날까? 나겠냐고. 안 나지. 같은 방정식인데 나겠냐고. 오케이? 안 나겠지? 됐어? 잠깐만 있어봐. 이거 막 마팅이 걸려 그러네. 와 잠깐만 있어봐.